50살이 넘어도 솔로인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망상, 정신병이지. 피디님들은 50살까지 결혼을 안 한 남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기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 20대 피디님은 50살의 언니가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저희 엄마가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시거든요. 피디님이 20대 초반이니까 결혼했으면 그렇겠네. 많은 분들이 50살까지 결혼을 안 하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텐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살까지 결혼을 못한 남녀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스스로를 노총각 노처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이 늦어지잖아. 40대 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남자는 38, 여자는 35 이상이 되면 노총각 노처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자기가 30대 중반 정도, 많이 뭐 어리게 보면 30대 초반 정도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꽤 있어요. 요 근래에도 저희가 압박 면접에 올리기는 했지만 49세의 여성분이 전문직의 남자를 찾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듯이 내 나이는 그냥 20, 30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나이는 그냥 나한테 흘러가는 숫자일 뿐인 거지. 그렇게 주문을 걸고 사는 거죠. 이런 분들 와서 상담하면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다, 안 한 거다. 본인의 좋은 조건을 위해서 난 잠시 늦은 것 뿐이다. 그리고 본인을 골드미스, 골드미스터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상담 사례 중에 남성분이 한 53세 정도 됐어요. 그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집안도 압구정 살고 괜찮아. 근데 53세인데 봤을 때는 50 정도는 보이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아직도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고 30대에는 여자를 다 찾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내가 53살이 돼도 나는 내가 43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30대 초반까지만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35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53세잖아요. 어차피 34살이시잖아. 남자가 외국에서 유학했다, 압구정 출신이다, 근데 나이는 53이다.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너무 늙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송승헌급이야. 근데 53세야. 송승헌 정도 재력이 있어. 그럼 만 그치, 그럼 만나지.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정재나 김혜수급이 아니면 그냥 중년 솔로일 뿐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50대면 차라리 한번 갔다 왔으면 낫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예민하고 까칠함.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남자분이 먹을 때마다 쩝쩝거리면서 다 튀기니까 여성분이 컴플레인을 엄청 심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남자분한테 튀기지 말아라, 먹을 때는 그냥 씹기만 해라 했더니, 아니 그러면 사람이 밥 먹을 때 다 튀기는 거지 뭐 우아하게 밥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압구정 PD님 어떨 것 같아? 본인이 53세 남자였어. 쩝쩝거리는 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좀 드실 때 얌전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왜요? 아니 먹는 거 그런 게 어딨어요? 쟤도 글렀네. 근데 그런 후기가 많아. 한 명만 그랬다면 그 사람이 예민할 수도 있어. 근데 5명 만났는데 3명이 그걸 갖고 얘기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 자세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 분은 본인이 잘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네가 감히?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진짜 딱 누가 봐도 50대 남성분이었어. 탈모도 살짝 있으시고 아예 관리가 안 되셔서 관리를 좀 더 하시면 지금 원하시는 여성분들보다 좋은 여성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내가 굳이 노력해야 되나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를 왜 오셨냐? 그냥 와봤대. 그러면서 이상형은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쳐야 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안 입고 온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서 여자 만날 생각 없고요. 조율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여자 아니면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본인 위주의 얘기만 하고 까칠하게 구는 남자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분하고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데 가시라 그랬어. 그게 일명 노총각 히스테리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봤더니 남자가 좀 까칠해, 예민해. 그래서 여자의 손길만 닿아도 뱀이 지나가는 거 같고 너무 싫다.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그런 프로에 왜 나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잣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막상 본인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못 듣는 거야. 근데 50살이 넘어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분 빼고는 어느 정도 본인 성격이 문제인데 모르는 척 하거나, 몰라요 진짜. 저 사람이 저래서 결혼을 못했구나가 눈에 보이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 그래서 봐봐, 연애와 결혼을 할 때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좋고 아무리 이정재처럼 잘생겼는데 엄청 예민하고 까칠하고 내 말 듣지도 않아.
좋아하나? 독불장군 스타일이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진짜 예민한 기질을 좀 타고났나? 이거를 한 번쯤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결혼하신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딱 하나예요. 성격 좋은 분들은 빨리 가요. 근데 좀 까칠하고 예민한 분들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보지를 못해.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세 번째, 눈이 높다. 50살이 넘어도 솔로인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육각형의 이상형을 원하는 거지. 최근에 제 회원 중에 한 54세 되시는 초혼 남성인데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나쁘진 않아. 한 20억, 30억대 이제 경제력을 가진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집 사는 게 어렵나요? 연봉 뭐 이렇게 받는 거 어렵나요?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면서 나이는 뭐 30대 중반까지만, 가슴은 뭐 C컵, D컵 이상의, 직업은 전문직, 학교는 인서울 4년제를 무조건 나와야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리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외모가 이정재급 됐고 이정재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불가능이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실력이 모자란 거 아니냐, 태연의 풀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본인의 탓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결혼하면 어떻겠어?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해? 어린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이해해줄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어린데 뭘 알아? 이럴 거 아니야. 너무 피곤한 스타일들이죠. 그래서 나이가 54잖아요. 그럼 몇 살 만나야겠어요? 못해도 40대 후반은 봐야죠. 근데 본인도 나이 먹어놓고 40대 후반이 여자로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인도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여자한테 돈 주고 만나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이에 돈이라도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뭘로 본인을 제가 어필합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내가 정말 잘 나갔을 때 그 기준에 멈춰 있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는 또 다른 게, 남자는 있잖아요. 본인 기준에서 엄청 이쁜 여자를 만나잖아. 그럼 그 여자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하는 못 만나. 그래서 저한테 사진 갖고 와서 제가 30대 만났던 여자예요. 그거는 30대 본인이 만난 여자고 지금은 53이잖아.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면서 가장 높게 만났던 직업군. 저는 뭐 맨날 의사 변호사만 만났어요. 그건 20대에 만났던 거고. 근데 나이 50대에서도 전문직만 해주세요. 그럼 어떤 전문직 해줄 수 있어요? 한 번 갔다 온 애 둘 딸린 남자는 해줄 수는 있겠지. 그리고 따지는 게 많아져. 해외 유학파는 안 돼요. 문신은 안 돼요. 고양이 2마리 안 돼요. 강아지도 싫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연애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모두 갖고 와서 여기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는 늙고 초라해졌어. 외모도 늙었고 20대 30대의 내가 아닌데 완벽한 짝을 찾거나 과거를 뛰어넘는 이상형을 원한다. 그건 뭐예요? 망상, 정신병이죠. 전 그렇게 봐요. 진짜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대표님 요즘 보시니까 상담을 부쩍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드에서 열심히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보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정말 독특하고 속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진짜 결혼하기 힘들겠다.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난 이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해서 돌려보낸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유형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돈에 미친 유형. 아예 그냥 다른 거 안 봐. 성격, 외모 상관없대요. 돈만 많은 사람을 해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남성분은 어떤 남성이었냐면 본인이 재혼남이에요. 재혼남이고 아이를 셋을 낳아서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고요.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 되시고 이분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돈 많은 연상녀들만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최대 60까지 보신답니다. 60이면은 엄마뻘 아니에요? 가히 충격적이죠. 진짜 싫어해요. 연하는 싫대. 돈 많은 누나. 자기를 케어해줄 수 있는. 근데 충격인 거는 이분도 연봉이 꽤 높아요. 8천, 9천 이상 되거든요. 근데 왜 돈을 따지시는 거예요? 아이 셋을 양육하다 보니 돈 때문에 와이프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거야. 외벌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돈을 안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천 넘는다고 해도 실수령으로 하면 많기는 하지만 아이 셋을 케어하기엔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남편한테 막 좀 타박을 했나 보죠,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좀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혼을 하셨는데, 진짜 이제는 돈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양육비도 아이들한테 주고 있거든. 돈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굶주려 있는 분이죠. 자기 객관화 잘 된 거 아니에요? 객관화가 잘 된 것보다는 그분의 외모가 60대 여성분이 이분을 보고 그만큼의 돈을 줄 만큼의 외모는 아니셨어요. 봤을 때 훤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외모는 아니셨단 말이죠.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50대, 60대 여성분들도요, 경제력 없는 남자들 안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안 봐. 그런 분들은 밖에서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날 수 있지만 결혼 시장에 오시는 50대, 60대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보죠. 안 봐요, 어리다고. 전 배우자한테 이분은 양육비를, 아이가 셋이잖아. 월 한 200 이상씩 나가고 그리고 집도 다 줬어요. 다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없어 돈이.
아예. 이분이 바람펴서 헤어진 거예요. 그건 아닌데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분이 그냥 내가 그냥 줄게. 우리 헤어져. 너무 못 살겠으니까 남자가 오히려 돈을 주고 헤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혼한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한 분이었어요. 이분도 참 대단한 게 남자는 여자의 나이 의무를 많이 보잖아요. 네. 1순위잖아요. 본능을 거스른 거잖아요. 본능을 거스릴 수 있대 자기는 돈이면. 돈에 미친 거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아이도 셋에다가 외모가 삐까뻔쩍하게 멋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안타깝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저한테 되게 가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60대 여성을 저를 소개를 해주면 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셔터맨이 꿈인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강사. 필라테스 강사다 보니까 몸매도 좋고요. 바스트가 있는 분이더라고. 예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도 쭉 내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신감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시한 금액이 뭐였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몸매가 좋고 괜찮아서 다 부자들하고 결혼을 했대요. 외국을 좀 갔다 온 친구인데 유학파 출신이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다 시집을 잘 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그 정도는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자 비율을 너무 잘 맞출 수 있대. 그러면서 재산이 최소 현금으로 4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잘생긴 남자. 그분은 뭐 집안이 되게 좋아요. 아니요. 가슴 빼고 없어요. 유학 갔다 왔으면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소리인데.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 어머님이 다 무직이야. 잘 안 된 케이스야. 근데 여자분이 활발하고 좋고 솔직해서 좋았는데 너무 터무니가 없어. 현금을 4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돼요. 현금으로. 저는 또 이렇게 와서 집 말고 현금으로 40억 이상 있는 남자를 해달라고 하는 여자는 역대급이었어요. 혹시 되게 엄청 어리거나 이쁘거나. 아니요. 이분의 나이가 한 33 정도 됐고요. 이분은 나이를 그래도 20살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살까지 많으면 40억보다 좀 더 있어야 된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간혹. 두 번째는 나이 값을 못하는 유형의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70대 후반 되시는 분인데 따님이 40대 끝 무렵인 분하고 같이 왔어요. 파파걸이신데 여자분이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스펙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만큼 보이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혼도 수용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더니 뭔 소리냐 아버님 말은 우리 딸이 어디 나가면 30대로 본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버님한테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가 아무래도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초혼만 해달라고 하시니까 초혼에 그런 50대 남성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재혼이지.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래도 따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났다라고 여성들은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저희한테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이 지금도 얼마나 왕성한 줄 아냐 우리 마누라가 아직도 우리 딸의 생리대를 사다 준다 가임기를 엄청나게 어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자 내가 지금 54야 내가 돈이 좀 있어 40대 초반을 만나고 싶어요 40대 후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도 출산은 안 될 것 같아. 그거를 아버님이니까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도 아버님이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80 다 되신 노부를 모시고 오기가 참 힘들잖아 여기는. 저도 이 일을 진짜 오래 했지만 그렇게 노부를 데리고 오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가히 좀 충격적이었어. 오시는 거는 뭐 오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시더라고. 그 나이 되도록.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와 반대로 마마보이도 있어요. 이 마마보이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한 46, 7 정도 되시는 대기업에 재직하시고 정말 훈남이야. 나쁘지 않은 분인데 본인의 월급, 재정 이런 걸 엄마가 다 관리를 해주는 거야. 얼굴만 봤을 때는 참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마가 다 모든 걸 뭐 엄마 계산을 잘 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엄마가 의사 며느리만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만 찾으시는 분이죠. 근데 의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프로필 정도까지는 안 돼요. 집안이 되게 좋았나요? 나쁘지는 않아요. 강남권에 사시고 어머님도 노후는 되어 있으신 정도고 아파트 하나 정도 있으신 정도인데 의사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선호도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여자 의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40대 후반에 남자를 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결혼정보회사를 거의 이런 식으로 한 12년 이상을 의사만 찾아서 다니시는 남성분인데 못하시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너무 멀쩡하고 괜찮아 누가 봐도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이제 이 속내가 엄마의 이 치맛바람이 들어오는 여자들 다 쳤대요. 자기 말로도 그래. 근데 엄마를 못 벗어나. 왜냐면 엄마가 돈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면 안 돼 이 남자는. 결제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한다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어요. 46에 이건 아니지 않아요? 심각하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저히 독립이 되어 있는 남자라고 보기 어렵죠. 내가 봤을 때 진짜 이 남자를 못 만나겠다는 회원분들은 안 받는 게 나아요 오히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경우인데 마음이 다친 분들의 경우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예를 들면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부쩍 많이 왔어요. 가정폭력, 학교 내 폭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을 못 만나다가 이제 저희 쪽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이유는 저한테 뭔가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도 어루만질 수 있는 선에서까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나요. 성질나요. 그러니까 심이 좋은 거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 진짜 3년 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요새 상담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신과 약을 좀 복용을 한다, 복용을 했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 아니 뭐 아프면 그럴 수 있잖아. 스트레스 받거나.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안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상담하시면 그냥 웃다가 가셔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심리 상담사 같기도 한데 본인 자체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면 같이 살겠어 배우자랑.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마음의 병을 좀 고치고 오시면 더 좋은 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정하면 소개하기도 힘들어요. 상황이 정말 딱한 건 이해하지만 유튜브 채널에 명상도 있고 마음 치료하는 데도 있고 많잖아. 그런데 가셔서 좀 마음을 달래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오시면 정말 편안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요새는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 자기가 노력하는 건.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거를 추스리지 못하고 남한테 폭발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억누르지 못하고 추스르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취업할 때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들어봤는데 혹시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때도 저희도 여쭤보기는 하는데 먹다가 안 먹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나마 그거 하는데 이렇게 심하신 분들 있죠. 마음이 막 변심하는 거. 오늘 막 좋아서 결혼할래요 막 이러고 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할래요. 막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기도 어렵죠.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상담이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겠구나 라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오시면 돈 이런 거를 떠나서 매칭해드리기가 참 껄끄러워요. 힘들어. 52세 되신 여성이 저한테 와서 3천만 원 줄게요. 30대 초반만 해주세요. 이게 뭐 돈을 3천 5천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지 못했거나 결정사 가입이 안 된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치셔야만 저희 쪽 같은 회사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